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의 파탄범입니다. 오늘은 추세선 세 번째 강의, 추세선의 원칙 지키기와 원칙을 통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활동. 오늘은 추세선의 원칙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원칙을 활용한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 알려드린 원칙에는 로그 차트, 추세선 지우는 기준 등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 이 배운 추세선 원칙에 확인 매매라는 요소를 더하여서 우리는 안전한 매매를 지향하는 안전 매매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추세선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 첫 번째, 로그 차트에서 그려야 합니다. 로그 차트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트레이딩 뷰에서 간단하게 로그 차트를 간단히 설정하는 단축키 정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딩 뷰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로그 차트에서 그리기. 지금은 일반 차트, 레귤러 차트라고 일반 차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로그 차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캔들의 높이, 크기를 수치나 값이 아닌 퍼센트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퍼센트에 따라 캔들의 높이를 일정하게 나타내 주어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캔들의 왜곡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트레이딩 뷰에서 로그 차트를 빠르게 설정하고 일반 차트와 비교할 수 있도록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Alt L입니다. Alt와 L을 동시에 누르면 바로 로그 차트가 됩니다. 캔들의 퍼센트는 10불과 20불 차이, 100%죠? 하더라도 이제 2만 불과 3만 불일 때는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높이가 더 크게 과도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똑같은 퍼센트 10불에서 20불일 때도 100% 그리고 2만 불에서 4만 불일 때도 100% 일정한 비율로 화면에 나타내주는 로그 차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단축키는 Alt 플러스 L, Alt 플러스 L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로그 차트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압축이 되어서 정확하게 캔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게 로그 차트인지 아닌지 가끔 설정이 풀릴 때가 있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쪽 육각형을 누르면은 로그 차트로 설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단축키 Alt-L을 누르면 일반 차트로 바뀌고 Alt-L을 누르면 로그 차트로 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와 로그 차트에서 피치포크를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일반 차트일 때 그린 피치포크는 이와 같은 각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그 차트에서 그린 피치포크는 각도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 차트에서 그린 것이 왜곡을 줄여줘서 더 정확한 비율을 보여주고 더 정확한 값을 통해 우리는 로그 차트에서 다양한 추세선 그리고 채널 피치포크 등으로 정확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꼬리 플러스 정수에서 그리기입니다. 추세선을 그릴 때 몸통에 그리느냐 꼬리에 그리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추세선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 꼬리에 그린다입니다. 현물 차트를 기준으로 하여 캔들의 꼬리에 그려야 합니다. 이는 마켓 메이커 또는 세력이라고 하죠. 마켓 메이커가 값이 설정된 매크로를 통해 매매를 합니다. 미리 정해놓은 매크로 값과 비트코인 물량의 수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매크로 값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주로 캔들의 꼬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보다는 유의미한 꼬리에 추세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에 더 안전한 기준을 추가하자면 제가 주요히 보고 있는 정수는 꼬리의 고점과 저점의 값이 소수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정수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한번 트레이딩 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그리고 정수에서 그리기입니다. 여기서 정수는 정수의 값이 고점과 저점의 값이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정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꼬리는 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이 파란 선은 꼬리에 그린 추세선, 그리고 이 보라선은 몸통에 최대한 제가 맞춰서 그린 추세선이에요. 자, 두 가지 추세선이 차트 캔들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꼬리에 그린 파란 추세선은 시간이 지나도 유의미한 저항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유의미한 저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몸통에 그린 추세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에 그린 보라색 추세선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추세선의 기능을 하는지, 과연 이 추세선의 지지 저항의 본 기능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쪽 부분에서 몸통에 그린 보라색 추세선은 추세를 나타낸다는,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추세선이 캔들의 침범이 이렇게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 선의 기능을 한다는 추세선의 의미가 소멸되는 모습을 결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결론적으로
꼬리에다가 그려야 합니다. 꼬리에다가 추세선을 맞추어서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몸통에 맞춰 그리게 되면은 이 구간처럼 지지 저항의 의미가 없어지는,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꼬리에다가 추세선을 그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칙. 유효하지 않은 추세선은 지워야 합니다. 첫 번째, 3번 이상 터치, 그리고 이탈, 그리고 리테스트한 추세선은 지우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추세선은 지워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추세선은 매매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지워야 합니다.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추세선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꼭 지우는 게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하루의 매매 타임에도 무수히 많은 추세선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효하지 않은 추세선은 지워주고 유효하게 작용한 추세선만 남긴 후 간단하고 간결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추세선 지우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난 영상에 담겨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추세선 지우기 원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한 원칙 첫째, 3번 이상 터치, 이탈, 리테스트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테스트 할 때는 추세선을 1번, 2번, 3번 터치, 이탈하고 다시 테스트 할 때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테스트가 발생하면은 유효한 추세선이구나, 지우지 않고 계속 둬야 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